안녕하십니까. 일요 스튜디오입니다. 최영선 연구원 오래간만에 함께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물론 일반 투자분들 많이 듣고 우리 클라이언트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요즘 분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까 우리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하이닉스 컴컴마저도 잘 안 드는 분위기죠. 아, 네. 평소보다 좀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떨어진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네. IT도 중소형주, 그러니까 뭐 소부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새로운 거, 뭐 이런 것 중소형주에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중소형주는 여전히 많고 소부장이나 비메모리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도가 많으신데 상당히 대형주들은 계속 조금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쏠리고는 있지 않다. 네. 제가 여름에 대형주를 좀 보자 얘기를 하고서 확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아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아차, 삼성전기 뭐 이런 것 좀 사놓고 뭐 밑단까지 가면 포스코도 좀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막 저희가 우리 하우스에서 나름대로 그런 우리나라에서 언택트 관련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약간 그런 종류의 종목들을 많이 중소형주도 많이 코리했던 하우스잖아요. 네네. 굉장히 그런 거는 막 귀를 솔깃하게 들으시던 분들도 이런 거 얘기하면 아이 뭐 그냥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없더라고. 하이닉스도 그렇죠. 어쩜 부정적인 걸 많이 뒤지려고 하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네, 컨퍼런스 콜 내용도 사실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내용은 좋았어요. 네, 빅그로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년도 좋게 제시를 오늘은 했고 그 컨콜 내용들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콜 하면서 느꼈던 것들 동시에 얘기해 주면 네. 판단은 저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왜 이렇게 관심들이 없을까? 저는 그 질문이 오늘 아침에도 또 모닝미팅 때 했던 질문인데 IT가 상당히 성장이면서 동시에 같이 혼용되어 있는 분야에서 난 굉장히 괜찮다 있죠. 보고 있거든 지금 사실. 근데 IT랑 자동차 두 개가 섞여 있거든 지금. 성장도 같이 주가 나름대로 성장 요인도 있고 같이 주면서 동시에. 그래서 가장 안전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마저도 약간 사람들이 멈칫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쏠려 있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뭐 바이오에 대해서 막 얘기하거나 네네. 뭐 IT 중소형주 이게 10배짜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그렇게 되는데 사족 줄이고 저번 주에 호실적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거의 2조 원을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잘 나온 편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나 내년을 보는 내용이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전망치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제 전망 그리고 하이닉스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객사들의 재고 레벨이 축소되는 사이클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전자닉스의 주가를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재고. 재고라는 게 사실 또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뉘는데 전자닉스 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와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이렇게 좀 두 가지가 나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팟 가격이 될 거고 세 번째로는 고정 가격이 될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이 올해 하반기에는 축소되는 사이클을 진입을 하게 된다. 4, 5월 달부터 전자닉스 주가가 조금 슬로우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하반기에 가격이 빠진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 하반기 가격 빠진다는 논리의 주된 근거는 고객사들의 재고 레벨이 상반기에 쌓여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의 재고 레벨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도에 고정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미리 이제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재고 레벨이 먼저 축소되는 사이클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변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를 되짚어 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재고가 축소되고 두 번째로는 고정 가격도 어찌됐든 올해 하반기를 바닥으로 내년 상반기에 올라가는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로는 스팟 가격도 올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제가 봤을 땐 4분기에는 반등을 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스팟 가격은 컨트랙 가격에 대비해서 보통 3, 4개월 정도는 선행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고정 가격이 올라간다면 스팟 가격도 올해 하반기에는 반등을 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인지를 하고 계세요. 2021년도가 메모리 사이클의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걸 인지하고 계시는데 다들 그때 가서 보겠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하반기에 어떤 트리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자와 닉스라는 기업 특성상 언제든지 따라 붙어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미리 지금 사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딱 시작되면 사면 기관차분들의 된다. 그렇죠. 네, 이건데. 그런 어떤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급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대형주들은 그게 아니니까 언제든 내가 마음 먹으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는 관점 같아요. 네. 21년도가 왜 좋느냐에 대한 내용이 여기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역시나 스마트폰 기저 효과일 거고요. 올해 상반기 대비 내년 상반기는 스마트폰의 기저 세트 출하 자체가 워낙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동시에 5G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확산되면서 5G가 드리븐하는 스마트폰 컨텐츠 증가 효과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두 번째로는 인텔의 신규 CPU 출시가 10나노 자체는 어쨌든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엔 나올 예정이고 최근에 딜레이 된 건 7나노고요. 그래서 일단은 10나노 자체는 원래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규 CPU가 드리븐하는 또 데이터 센터의 신규 교체 사이클들 그런 것들이 또 긍정적일 거고 서버 업체들의 재고 레벨이 상반기에 좀 많이 쌓였는데 하반기에는 그게 조금 축소되는 기미로 나오고 내년 초에 다시 재고를 쌓는 리스타킹 사이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이런 CPU 쪽 그리고 서버 쪽이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강력한 드리븐 모멘텀이 될 거다. 마지막으로는 게이밍 콘솔이 올해 연말에 나오게 되는데 플스5나 엑스박스가 나오면서 거기서 드리븐하는 GDDR6나 이제 SSD의 출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또 메모리 수급에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를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D램의 수요 빅그로스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한 10% 중반 정도, 15, 16% 정도를 보는데 내년도에는 20%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요 빅그로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도 수요 전망치가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드림 엑스체인지도 그렇고 굉장히 센 톤으로 내년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 자체는 과거 이제 2019, 20년도 지금 2년 동안 캐펙스가 축소된 사이클로 진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부 반등하는 캐펙스 사이클로 넘어오기 때문에 2년 동안 감소했던 캐펙스 사이클들이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한 출하 영향을 주면서 내년도에는 공급도 상당히 타이트해진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전체 수급 밸런스 측면을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지는 어떤 업황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고 주가는 결국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선반영을 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선반영의 정확한 타이밍을 재는 게 조금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제목이 그림과 타이밍인데 그림은 어느 정도 짜졌어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림은 어느 정도 컬러가 나왔는데 타이밍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대형주들은 또 외국인 수급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좀 매크로적인 영향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메모리 대형주들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밍을 지켜보자 이런 상황인 것 사람들이 같습니다. 지쳐가지고 그냥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아유 나 이거 할 바에는 IT 중소형주 할래 내지는 개인들은 이제 쉽게 말해서 네이버 카카오로 가 있겠다. 나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약간 지금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받는 느낌이. 한 2주 전부터 이런 걸로 좀 마벨로 가져가야 된다. 좀 균형감 있게 네.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큰 것 같고 여전히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일 안전하게 보이는 게 이거였는데 놀라운 게 이게 하방으로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나는 이제 최영상 연구부에도 이제 뭐 유튜브도 오고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보면 이제 깜짝 놀래요. 뭐 이제 뭐 개미 지옥이다. 뭐 삼성전자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장은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저는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리포트 내용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데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시그먼트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1.0배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 밸류가 한 0.78배 정도가 되고 히스토리 상단이 1.5배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밸류의 하단 0.78배까지 포워드가 떨어지려면 사실상 다운 사이클의 최저점 구간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다운 사이클일 수도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건 너무 황당한 생각이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네네네. 그냥 기술적 어쩌면 더 솔직히 그냥 차트 보고 얘기 말하는 게 낫지 그거를 굳이 밸류에이션을 갖다 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중소형주들도 좋은 거 많죠 지금. 뭐. 네, 조금 이제 뭐
개별 종목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기술의 특히 D램, 낸드, 파운드리 쪽이 내년도엔 좀 크게 변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자가 원 Z 쪽 테크 노드에서 EUV를 한 개 레이어 정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게 원 A로 넘어가면서 EUV 적용 레이어가 D램에서만 4개로 좀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D램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이제 EUV를 초도 양산이 아니라 양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수요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낸드는 제가 저번 리포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가 원 스태킹 기술이 내년 V7으로 넘어가면서 172단 더블 스태킹으로 바뀔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거기서 또 드리븐하는 낸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변화들, 뭐 KrF 포토레지스트나 SiC 링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또 낸드에 진행이 될 거고 파운드리도 지금 5나노 하반기에 EUV를 적용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3나노 EUV가 되면서 EUV 적용 레이어 당연히 넓어질 거고 추가적으로 아키텍처가 핀팻 구조에서 GAA 구조로까지 변해가는 구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전자의 D램, 낸드, 파운드리 쪽이 내년도에 기술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 그럼 요건 뭘 의미를 하냐면 부품 소재 업체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DDR5나 아니면 소부장이라든지 국산화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가 레벨에 떠나서 사실 중소형주도 주가는 한 번씩은 다 뿜었는데 그 주가 레벨에 떠나서 업체들의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는 내년도도 중소형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 대형주들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대형주들도 내년에는 펀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장비 업종들 얘기 좀만 해본다면 올해 수요 빅그로스가 업체를 직접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업체는 얘기 안 하고요. 올해 빅그로스가 D램이 한 15%, 내년은 20%인데 그 말은 뭐냐면 업체들의 출하빗도 올해 대비 내년 더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출하빗이 증가를 하려면 출하빗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재고,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캐파 증설이거든요. 근데 재고 레벨은 올해 대비 내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마이그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난이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마이그레이션을 통한 빚을 더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선택지가 뭐냐면 결국엔 캐파 증설을 내년도에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장비 업체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도 있고. IT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맞아요. 또 하나 이제 섹터 간에 만약에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또 고민해야 되는 게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의 행보가 둘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장 쪽. 예.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여기서 물어보고 저기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뭔가 그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생기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그쪽도 뭐 참 우리가 그냥 막 말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 애널리스트가 이게 참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굉장히 큰 의사 결정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을 난 갖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 모멘텀들이 되게 많아요. 기대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부가적인 거라는 거지 내 말은. 큰 의사 결정이 내리고 나면 내가 이제 나도 본부장이니까 이렇게 하자 하고 나면 뭐 팀장들이 결정하고 파트장들이 결정하듯이 의사 결정이 같이 좀 하려는 의지가 있냐가 옛날에는 정부가 떠밀어 가지고 너희들 좀 같이 좀 해봐. 뉴스 사진 한번 찍고 이거였다면 뭔가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느낌. 코어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게 난 그게 굉장히 의미 있다 본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실 차량용 반도체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정도 안 돼 있잖아.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쪽은 인피니언이나 뭐 이런 데로 다 돼.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거고 그냥 내 생각에 그냥.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되는 거라면 파트너가 필요할 거고 뭔가 그 힘을 여러 가지 면에서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변화를 사람들이 되게 뭐 일회성 테마로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저번에 막 깜짝 놀랄 여러 가지 오너들의 발언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유지훈 연구원 얘기도 좀 하고 유지훈 연구원은 이제 보통 애널들이 배터리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다들 각자 나와바리 쌓기 하잖아요. 나와바리 표현 써서 그건 미안한데 영역 쌓기. 영역이 깨지는 느낌이야 지금. 맞아요. 그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회사 내에서도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애널리스트라는 게 결국 기업을 분석하는 건데 기업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래서 결론은 IT는 계속 우리나라에 어떠면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경쟁력 있는 산업이니까 장기 투자라면 당연히 IT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때 사는 게 싸지 않겠어요? 네. 다들 합창하고 있을 때 되면 그냥 올라 있겠죠. 누구보다 뭐 카카오 네이버 좋아하지만 너무 다들 합창하고 있어서 그것도 가져가시고 그냥 파시라는 얘기 가져가시고 이런 것도 좀 사놓으시면 그게 바벨 전략입니다. 누가 바벨 전략이 뭡니까? 나한테 그래서 아니 뭐 그냥 이것도 가져가고 좀 이것만 가져가면 균형감 있게 좀 가져가는데 그런 거를 너무 중소형주로 가기보다는 대형주로 가야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처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주말에 이거 좀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 눈이 빨개진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안과 갔더니 염증 생겼다 그래서 안약 넣고 있는 건데 자, IT도 좀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하이닉스 사라고 하면 되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게 뭐야 솔직히 바이 의견이 바이라고 하면 되지. 네, 바이입니다. 네. 알았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